자, 우리가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 중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칭하지. 행정행위라고 하려면 우선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 집행에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 행정행위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분류 행정행위를 조금 아까는 법에 얼마나 구속을 받으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구별도 있고, 또 어떤 구별도 있냐면은 그 개설이란데 거기 책의 236쪽 보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 이거 키워드. 그러니까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같은 법률 효과는 권리나 의무라고 생각을 해. 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또 구분을 한대. 뭐와 뭐로 구분한대요? 응? 두 번째 줄 끝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말이 어려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눈대. 그죠? 그러면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행정기관이 너한테 권리를 주겠다, 너한테 이런 의무를 부여하겠다. 행정기관이 이제 그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를 다시 박탈한다,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다시 없애준다. 이런 행정기관이 의사를 표시한 대로,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생기는 거 있지? 응? 그래서 무슨 단어가 키워드가 돼 있어? 둘째 줄에 의사표시 내용대로, 그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뭐라고 칭한다는 거야?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칭한대.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넷째 줄 중간에 있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무슨 의사를 표시하든지 상관없이 뭐에 따라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거야? 법이 정한 바대로, 응? 법에서 딱 정해놓은 대로. 행정위원회 무슨 내용의 의사 표시하는지 상관없어.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 법에서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 국민하고 효과가 발생되도록 돼 있는 행위를 준자를 붙여서 준법률행위적 행정, 이렇게 구분한대. 응? 자, 요걸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내용에 따라 또 뭐로 나눈대? 이 또 법률행위적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명령적인 행위와 형성적인 행위, 이렇게 또 두 종류로 다시 세분한대. 그죠? 그러면 명령적 행위는 내용이, 국민하고 사이의 내용이 의무하고 관련된 내용의 행위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과했던 의무를 다시 없애주거나 이런 내용의 의무하고 관련된 내용의 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권력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부여했던 의무를 없애주고 이런 내용의 행위를 총칭해서 명령적 행위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국민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권리나 사회적 신분이 있잖아. 응?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 아니잖아. 후천적으로 부여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외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신분. 우리는 여러분이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 신분을 갖고 태어났다. 그치?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인 신분을 가지려면 그건 후천적으로, 그치? 신청을 해서 아까 공부한 대로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 그런 거 같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권리를 부여해줘. 원래 사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거나 어떤 사회적 신분을 부여해주거나 그런 걸 줬다가 또 박탈하거나 이런 내용, 권리나 신분과 관련된 내용의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구분하면 이제 그 정도 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그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용적으로 네 가지로 나눈대. 그건 이제 뒤에가 상세히 공부. 그러면 정리하면 밑에 박스에서 표가 있죠. 응? 이제 국민하고 사이의 권리 의무나 이런 법적 효과가 뭐에 따라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 행정행위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명령적 행위는 아까 뭐와 관련된 행위라 그랬어? 의무. 그래서 내용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가 있고 부여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행위가 있고, 그지? 그래서 또 그걸 부르는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명령적 행위는 거기다 써도 교재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눴지. 명령적 행위는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쓰는 말로 하명행위, 허가행위, 면제행위, 그지? 그래서 이제 앞글자다 하명, 허가, 면제. 그러면 그냥 듣기 말해봐. 하명이라고 우리가 하명행위라고 부르는 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고 그래. 세금 내라 하고 세금 부과하는 조치, 영업하지 마라 영업 정지시키는, 이런 거 다 하명행위야.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총칭해서 하명행위라고 우리가 칭하자. 그지? 그 다음에 이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행위를 허가행위, 면제행위 이렇게 나눠. 그지? 근데 이제 어떤 의무를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허가와 면제를 또 둘로 구분하는 거야. 응? 그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가는 거, 그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아까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거나, 또는 뭐 신분을 부여해주거나, 그런 신분을 부여했다 박탈하거나 이런 내용의 행위라 그랬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어. 특허해주는 행위, 인가해주는 행위, 대리행위.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면 특인데 보통 이렇게 외운다. 위에 거는 하어면 이렇게 외우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개통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거니까, 행정법 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위는 행정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표시하든, 어떤 행정이나 어떤 의사를 표시하든 그 행위를 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이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생기는 건 유형이 그런 행위인데, 네 종류로 나눈다. 내용에 따라서 뭐 행정기관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증명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행정기관이 법에 무슨 행위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행정의 의사를 통지해주는 행위가 있고, 뭐 확인해주는 행위, 공증해주는 행위, 통지해주는 행위, 수리해주는 행위, 이런 식으로 네 개 나누지. 일단 이렇게 개통들을 하자. 이제 내용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먼저 하명이라고 나왔잖아. 하명행위. 그러면 하명행위 하면 말이 기는데, 한마디로 하명행위란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 내용적으로 어떤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그 의무 부과야. 키워드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행위를 우리가 법에서 하명행위라고 칭한다. 그러면 또 자, 우리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면 국민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잖아. 안 하면 뭐 벌도 받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그거 배웠지. 우리가 법치행정원칙상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그치? 그 뭐냐면 뜻이 뭐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 유보원칙이라는데,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건 국민한테 강제로, 즉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해서 불이익 주는 행위 있잖아. 이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앞에서 배웠어. 하명행위는 국민한테 강제로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아라 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죠?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뭐 별로 논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는데, 쌍가루 이번에 이제 형식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첫째 줄 중간에 법규하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둘째 줄에는 처분하명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죠? 밑줄 치고 막 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뭔가 의무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법 자체에서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법에서의 의무를 부여한 거잖아. 그지? 음주운전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경찰이 이제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음주운전한 자에는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어떻게 너 6개월 면허 정지 이거 뭐야? 행정관이 법 집행을 해서 6개월 동안 운전하지 마 하는 하명 행위를 한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읽어보면 법규 하명이라는 용어는 법 자체에서 국민에게 이제 의무를 부여해 놓은 경우를 칭하는 거고, 처분 하명이라면 행정관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 조치를 처분 하명이라고 칭한다. 근데 용어만 읽고 지나가. 응? 특별한 건 없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로 행정관이 법을 집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크게 행정행위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올라가면 또 외우는 거 아니다. 다 이건 기본상. 하명은 별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응? 자, 하명행위는 국민한테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대. 그죠? 그러면 용어상 자귀하명, 부자귀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이렇게 네 가지로 내용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지? 생각해봐. 너무 상식적이잖아. 자귀하명이란 말은 국민한테 뭐 해라 의무를 부과하는, 뭐뭐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자귀하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외우나? 쉬운 거야. 이건 기초야. 그냥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냥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 당신 불법 건물 졌어. 언제까지 철거해? 그죠? 철거하라. 이런 거지. 그지? 어디 집 앞에 눈 쓸어라.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가게 앞에 눈 쓸어라. 응?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부작위하면 그 반대겠지?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운전 6개월 동안은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이렇게 나오면 6개월 동안 운전하지 마라 이거지. 응? 부작위하면. 그 다음에 그다음 뭐 나왔어? 급부하면 요거는 돈이나 물건을 내라. 내용이 그런 의무. 대표적으로 세금 내라 이런 거 있겠지? 응. 그런 걸 통칭해서 급부하명이라고 칭하기로 했어. 그다음에 수인하명이란 건 수인이 뭐야? 그 인자가 인내한다는 뜻이잖아. 수는 받을 숫자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참아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응?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 철거를 한단 말이야. 응? 근데 거기에 저항하지 마라 이거지. 법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법 집행하는 거에 저항하면 또 처벌하잖아.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죄로 처벌하잖아. 그지? 그럼 수인하명을 위반한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의무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내용별로 네 종류로 나누면, 이게 만약 이런 하명이 행해지면 국민한테는 행정기관에 이제 어떤 내용의 의무를 정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내용대로 상대방한테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걸 부시기를 상대방에는 자귀 의무가 발생했다, 부자귀 의무가 발생했다, 응? 수인 의무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러면 그 의무를 부과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하명 조치가 위법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근데 이제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게 나중에 또 배우지만, 나는 이거 인정 못해. 나는 안 따라. 그리고 무시할 수 없어요. 행정기관이 의무 부과한 법 집행 조치가 설령 위법이 좀 있다 쳐도 원칙은 어떻게 돼? 권한 가진 기관이 법원이 됐든, 응?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됐든, 이건 위법하게 된 거 맞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국민은 일단 복종해야 됩니다. 따르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우리 행정관계의 특성이거든.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러면 자, 네 번째 주제가 대상 및 상대방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국민한테 의무, 뭐 해라 하지 마라 의무 부과하는 거의 대상은 보통 거기 이런 말 나오지. 사실행위, 그지? 또 두째 줄에 보면 법률행위, 법률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법적 행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국민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등등 의무 부과하는 행위, 의무 부과하는 그 대상인 국민들의 행위는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청소해라 이런 거는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는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거든. 그냥 깨끗한 사실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목적이 어떤 권리 의무 같은 걸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 또는 법적 행위라 그럽니다. 응? 예를 들면 나 이거 어때? 나한테 허가내달라고 내가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일까 법률행위라고 할까? 응? 그런 건 법률행위지. 응? 내가 허가받은 어떤 법적인 상태, 그래서 내가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받아내기 위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잖아. 법률행위지. 응? 근데 집 앞에 눈을 청소하는 행위, 이건 뭐 그냥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의 행위지. 그런 구분이야. 응? 응. 그래서 보통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그 어떤 행위는 사실행위가 주로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경우에 따라서 뭐야? 응? 법률행위를 의무 부과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거기 이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응? 응. 토지 거래하려면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라. 거래 계약 이 법률행위거든. 서로 간에 땅 사고 팔아서 권리 의무 생기거든. 계약을 맺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응? 그런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의무는 보통 누구한테 부과하죠? 뭐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이겠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만 뭐 광복절 기념식 하니까, 응?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기념식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모든 차량 통행 금지.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지. 부작위하며, 그죠? 네. 그래서 뭐 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좀 유의하고. 자, 판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 5번 쌍가루 5번 효과에 가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와 연관된 게 동그라미 2번에 들어있어. 뭐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를 나눌 때 구분할 때 또 어떤 기준이 있었어? 뭘 기준으로 해서 법집행을 하느냐? 사람의 자격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법집행하느냐? 물건 시설 구비됐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대인적인 행위, 대물적 행위 이런 구분이 있었지. 그거 왜 나눈다 그랬어? 그 사람 자격 능력 보고 허가 면허 내준 건 그 사람한테만 효과가 인정되는 거지. 타인한테 뭐 상속, 이전, 매매 이런 거 될 수가 없다. 양도가 될 수 없고. 대물적인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 시설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물건 시설은 딴 사람한테 넘어가도 그대로 효과는 이전되는 거고. 그거 알아보기 위한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하명도 이제 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대인적 하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술 취해 음주운전했다고 너 6개월 면허 정지 이러면 뭐야 이거? 대인적 하명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다른 사람한테 이게 넘어갈 수 있겠어? 안 넘어가지. 오로지 본인한테만 속하는 의무지. 그 대인적인 하명은 그 의무 부과된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지? 그러나 뭐야? 대물적 하명은 어떻게 돼? 타인에게 이전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야, 요새는 이제 매연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단속 강화하잖아. 그럼 요새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경유차인데, 응?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는 서울 시내 진입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관이 그 매연 저감 장치 달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적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차 그 매연 저감 장치 부착하기 전까지는 운행 정지 조치를 하겠지. 그럼 부작위 하명이야. 그렇지? 하지 마라. 운행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 이참에 이 차 팔아먹어야지. 그래갖고 누구한테 차 팔았어. 물건이 넘어갔지? 그러면 그 차 산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차 운행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 차량의 상태가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운행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의무 부과된 효과가 물건이 이전됨에 따라 의무도 따라 이전을 하는 거지. 바로 그런 거. 동그라미 2번 위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의무가 부과됐는데 국민이 의무를 위반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응?
대표적인 예로 자, 어떤 술집이 있는데 뭐 위반했다고 너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부작위 하명을 내렸어. 그럼 상대방은 6개월 동안 영업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또 손님한테 술 팔았네, 영업을 했네. 그러면 하명에 위반된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손님하고 술 파는 행위가 무효되는 걸까? 상식적으로 해봐. 무효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님하고 거래한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고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돈 다시 내주고, 그치? 술 다시 뱉어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명은 주로 목적이 어떻게 있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그러니까 의무에 따르도록도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이야.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는 주목적이 아니야.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명에 위반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 자체를 효력을 인정 안 해준다, 무효로 한다, 규정이 있으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무효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특별한 규정에는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 하명의 위반, 의무 부과됐는데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로 효력을 인정하되 위반자를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다. 그래서 그거 포인트. 그치? 뭐 처벌이나 강제 집행 이런 거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무효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원칙은 유효. 요거를 이제 틀리게 만들면 하명에 위반된 행위는 원칙이 무효가 된다. X란 말이야. 응? 네, 그 점을 유의하고. 그리고 구제는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응? 상식적으로 세금 부과를 비롯해서 하여튼 뭐 영업정지 시키는 거든지 이 의무부가 하명이 위법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소송 낼 수 있는 거지. 취소해달라. 응? 이러저러해서 위법이니까 애시당초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고 소송 내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취소 판결. 응?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손해 입은 거 있으면 영업정지 받아갖고 영업 못했었다. 손해가 막심하니까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배상도 받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명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 안 나와. 그러나 두 번째, 허가는 많이 나와. 허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계통을 떠올라가면 의무라는 내용과 연관된 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칭하고, 명령적 행위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 면제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그러면 하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허가는 의무를 없애주는 거야. 부여됐던 의무를 없애주는 건데 어떤 의무를 없애주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의무? 응? 첫째 줄에 있나? 두 번째 줄 끝에. 이 키워드다. 두 번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있어? 금지, 해제. 이거로 무슨 의무 없애주는 거야? 부작위 의무. 응?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를 금지라고도 부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법이 금지시켜 놓은 거야. 하지 말라고 법이, 모든 사람 이거 하면 안 돼. 뭘 위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거 그냥 자유롭게 하면 안 돼. 금지. 부작위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야. 다만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금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금지시키는 목적은 뭐라고?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의 안녕 질서에 위험이 초래돼. 그래서 일단 금지. 그리고 법으로 정해놔. 뭐라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그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해오면 자기 하게 해달라고, 금지 풀어달라고 신청해오면 행정위원이 심사해서 요건 구비했구나. 그럼 넌 허가한다. 금지 없애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허가를 받은 게 되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자유롭게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금지해놓던 걸 풀어주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그래서 허가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금지, 해제. 이거로 부작위 의무 없애주는 거야. 법으로 정해진 부작위 의무. 이 단어면 사실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의 조치를 학문적으로 법학에서 허가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실무에서나 실제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나 지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허가라는 내용의 조치를 진짜로 허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지. 예를 들어 영업 허가, 건축 허가, 그치? 근데 운전면허, 면허자를 붙이기도 한다. 운전면허도 가만히 생각해봐.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사람 운전 금지야. 기본이. 왜? 아무나 자유롭게 차 운전하도록 하면 저 뭐야 기기도 못 다루면서 그지? 사고 막 내잖아. 뭐 전번에도 기사 보니까 뭐 9살짜리 애가 마치 주차장에서 지네 뭐 부모님 차 몰고 주차장 나가갖고 막 응? 뭐 돌아다니다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지? 옆에 타가지고 뭐 부모님 운전하는 건 대충 봤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나 뭐 해본 거지. 웃기잖아. 그래서 운전면허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다 규정을 해놓습니다. 응?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게. 그죠? 18세 미만자는 자동차 면허 못 따요. 교통법 정해놨죠. 그리고 면허 받으려면 뭐 또 이게 필기도 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코스 그 면허 시험장 내에서 뭐 이렇게 뭐 T자 뭐 이런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한번 해야 되고 또 도로에서 실제 주행 능력 시험 그것도 검사해요. 안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차 사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면 사회에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로에서 모든 사람 운전 금지해놓고 운전해도 되는 요건, 응?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행정위원회 심사해서 너는 맞네,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구비했네, 너는 해도 돼 하고 이제 금지 풀어주는 조치가 허가다. 그런데 이거를 허가라는 말로 운전 허가라고 안 부르고 운전 면허라고 용어를 써서 법을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용어 갖고는 이게 진짜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아닌지가 100% 판별 나는 건 아니지.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허가라는 용어를 많이 붙이지만 허가라는 용어가 안 쓰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고 반대도 있어. 말은 허가라는 용어를 붙였어. 그런데 그거는 금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신분, 뭐 권리 이런 주는 그런 내용의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공부한 것 중에 뭐 나왔지? 귀화 허가. 표현이 허가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이거 금지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야?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나중에 특허라는 내용의 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현만 갖고는 허가 행위인지 특허 행위인지 쉽게 알 수 없어요. 표현만 갖고는 안 된다. 내용 가지고 판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서 한 얘기예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 끝쪽에 써놓은 게 그게 이제 표현이 허가라고 쓰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주로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들이야. 이미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라고 판별 난 것들이야. 응? 판결로서 나왔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잘 해두면 될 거예요. 응.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보니까 야 무슨 용어가 써있어요? 응? 자동차 학원 설립 인가. 단어가 무슨 단어 붙었어? 인가라는 용어가 붙었지? 근데 표현은 인가라는 용어가 쓰였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래? 응? 첫째 줄 뭐에 해당하는데 끝에 강학상적 학문적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라고 판결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동차 학원 설립 인가는 뭐라고?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는 원칙이 기속행위일까 재량행위일까 이것도 함정. 원래 허가받고 하도록 되게 법으로 정해놓은 행위는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야. 응? 새로운 신분 권리 받는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단 금지시키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요건 갖추면 풀어주는 거야. 근데 요건은 법이 정한 요건은 구비했는데도 금지를 계속시키면 허가를 안 내주면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괜히 억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이 기속행위로 봐요. 응?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지.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로 이번에 보통의 허가하고 구별해야 되는 단어로 예외적 허가라는 게 있어요. 응? 예외적 허가. 이게 보통 허가하고는 좀 다르다. 조금 달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쭉 읽어보니까 뭐 나왔어? 예외적 허가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또 어떤 학자는 예외적 승인이란 말 붙이기도 한다. 응?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란 원래 개인의 행위,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매우 크대. 마약이라든지, 그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매우 커서 법에서 뭐야? 금지. 그러면 근데 금지를 했는데 어떻게 된대? 해제해 준대. 풀어 준대. 응?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 원래 법으로 금지, 모든 사람 금지해 놨다가 풀어주는 거, 금지 해제해 준대. 그러니까 허가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어. 보통의 허가는 그 개인들의 행위가 그 자체 행위의 성격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운전하고 다니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건물을 짓는 건축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건 아니야. 다만 그걸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뭐야? 어떤 사람은 그 건물을 짓는데 안전하지 못하게 지어서 붕괴될 우려도 있고, 그죠? 운전도 그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릴 경우는 제대로 기기 조작할 수도 없으면서 차 몰고 나와서 다른 사람까지 막 죽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건을 갖춰놓고 요건 갖추면 다 풀어주는 거야. 그게 보통의 허가야. 요건 구비되면 풀어주는 게 허가야. 근데 이거는 행위 자체의 성격이 마약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행위 자체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너무 커. 그래서 못하게 금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게 주목적이야. 보통의 허가는 못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금지를 해놓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요건만 구비되면 풀어주자는 게 목적인 거거든. 근데 예외적 허가는 못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야. 다만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거를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마약인데 예를 들어 이게 극심한 진통, 고통을 겪는 자에게 진통제로 그 마약이 사용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를 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예외적 승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1번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2번이 잘 정리가 됐지. 표 잘 봐. 보통의 허가, 오른쪽에 예외적 허가, 이거 구별하는 표 있잖아. 이거 중요한 논점으로 잘 공부하세요. 자, 비교해보자. 보통의 허가나 예외적인 허가나 다 공통점은 뭔데? 법으로 금지시켜놓고 금지했던 걸 해제. 금지 해제. 금지 풀어준다는 점은 같아. 근데 어떤 목적으로 금지해놓은 걸 풀어주냐? 이게 다르지?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어. 보통의 허가는 금지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뭐라고? 사회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일단 금지해놨다가 요건 갖추면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금지시키는 목적이 사회에 대한 위험 예방을 할 목적으로 금지해놓은 걸, 그걸 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단어 중요한 게 예방적이야. 예방적인 금지를 해제해준다. 그지? 예방적, 사회에 대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목적으로 금지해놨던 걸 풀어준대. 근데 예외적 허가는 어떤 목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그 자체 행위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야.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해놨던 걸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억제적, 그치? 예방적 대 억제적, 이 단어로 비교해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 아까 보통의 허가는 사회에 대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이제 금지를 해놓지만, 그러면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을 구비했다면 사회에 대한 위험을 안 가지고 올 거다 인정되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요건 구비하면 금지 허가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분류가 되지, 그지? 그런데 예외적 허가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죠? 이거를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거를 행정위원이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결정 내릴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에다 포인트를 두세요. 응? 네, 그걸 잘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1번이 대표적인데, 그지?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라고도 칭하죠. 우리 국가에서 여기는 개발 제한되는 지역 해가지고 범위를 딱 정해서 해놓으면 거기에 땅이나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도시 근처에 보통 주변에 지정을 하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우리 군사시설 같은 거 국방 목적으로도 이제 그 주변 지역을 개발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 또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거 원칙이 금지야. 응? 이게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하는 거야. 금지해놨다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예외적인 허가는 성질이 뭐래? 재량행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이 1번 판례에서 우리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 내주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해주는 조치는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 보통의 허가하고 달리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고 그 성질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지? 이걸 밝히고 있는 거죠. 1번이 아주 잘 나와. 그러면 이게 대표적이니까 밑에 2번도 있고 3번. 그지? 3번도 있습니다. 3번을 보면은 애들 학교 앞은 학교 정문을 정문에서 200m까지 50m 학교 정문에서 50m까지는 절대 정화구역해서 거기는 절대 교육 환경을 해치는 술집 이런 거 절대로 못 들어서 50m 이내에는. 그리고 정문에서 200m까지는 이제 상대적 정화구역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경우에 따라 허용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야. 응? 요건을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게 반경 200m야. 응? 네. 그 안에서 이제 금지되는 거 있어. 술집, 모텔 이런 거 금지된단 말이야. 응? 당구장 이런 거 청소년에게 교육한 게 유해한 거 그거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 학생들이 유해하니까 못 들어서게 금지시키는 게 주목적이에요. 억제. 그런데 어떻게 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응? 그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게 모텔 못 들어서게 하는데 그 모텔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우리 소위 러브 호텔 이런 거 못 들어서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관광객을 위한 모텔 외국 관광객 주로 응?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교육 환경에 크게 위해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예외로 풀어줄 수 있도록 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도 1번처럼 말은 명확히 판결에서 나지 않았지만 이것도 예외적인 허가에 대한 조치고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 거다라는 취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응?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의 허가로 오자. 본래의 허가로 오면 허가의 대상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자.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전제 조건이 있지? 허가라는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 금지가 먼저 있어야지. 법에 의해서 금지가 있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금지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포인트는 절대적 금지야?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될 사항은 금지를 해제해 줄 수 없겠지? 응? 예를 들어서 뭐야? 응? 인신매매를 허가한다든지 있을 수 없겠지. 응?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도록 허가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가 될 수 없겠죠.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까 하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민들의 행위는 주로 사실행위가 원래 사실행위를 부작위함형으로 금지시켜놨다가 그 사실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허가야. 사실행위가 주 대상이지만 법률행위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고요. 또 뭐 하명하고 다 똑같은 논리네. 허가는 누구한테 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통 허가해달라고 허가는 보통 국민이 신청을 주로 해오면 나 건축허가 내줘, 나 운전면허 내줘 신청을 받아서 행정위 심사해서 허가하는 게 보통이잖아. 개별적으로. 그치? 거의 99% 그렇지.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또
행정기관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얘 알 수 있지. 동그라미 3번의 끝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청도 안 했는데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 풀어주는 경우, 그지? 아이, 대표적으로 통행금지 해제, 응? 입산금지 해제. 그거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금지 해제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식 볼까요? 허가는 일단 법으로다가 법에서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행이 금지한다. 최소한 요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야? 그러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돼? 보통의 경우 신청하면 행정위원회 심사해서 법 집행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지. 법 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런 모양새가 되잖아. 법에서 금지는 누굴 대상으로 해? 법에서 금지시켜놔. 누구 대상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모든 사람 대상으로. 그치? 법에서 허가받지 않고는 이거 못한다.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 근데 법에서 다시 금지를 풀어준다? 그럼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를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애시당초 그러면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를 시키지 말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지. 모든 사람 대상으로 법에서 금지시켜 놓더니 법에서 모든 사람 대상으로 다시 허가?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응? 그럼 아예 금지를 시킬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두면 자유롭게 하는 건데. 따라서 법 자체에서 허가하는 거는 논리상 있을 수 없다. 허가는 법은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허가 요건에 맞나 안 맞나 심사해서 그때그때 법 집행으로서 허가 조치를 해가지고 금지를 풀어주는 방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하고 있어? 허가는 언제나 구체적인 처분 방식. 이게 바로 이제 행정기관의 법 집행 조치로만 행해질 수 있는 거지 법 자체에서 허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다섯 번째 성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쭉 읽어. 허가는 뭐만 해주는 거래?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서 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행위 이제 해도 돼. 응? 이거 해주는 거지. 너만 해. 독점적으로 너만 해 하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운전면허 해주면 너만 운전하고 다녀라야 너도 운전하고 다녀도 돼. 또 딴 사람 요건 갖추면 너도 운전하고 다녀도 돼. 다 자유. 이제 너는 운전하는 거 자유야. 응? 이것뿐이지. 너만 운전할 권리를 준다? 아니란 말이야. 그럼 술집 영업허가 받았다? 너만 영업해? 너만 이 지역에서 독점해서 너만 영업할 권리를 준다? 아니야. 너도 영업해도 되고 또 딴 사람 또 허가? 너도 영업해도 되고 이거야.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허가를 해준다는 건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서 상대방한테 자유를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유를 금지해놨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뿐이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주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명령적 행위로 우리가 개통상 분류한다. 응? 그렇지? 아까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번의 키워드는 신청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경우 있다 없다? 아까 했잖아.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통행금지 해제한다든지 입산금지 해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여러분이 읽어보되 첫째 줄 끝에 신청 없이 신청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응?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행정기관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허가 요건이 다 갖춰졌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냐 안 내줘도 되는 재량행위냐 어느 쪽에 속하는 거로 본다? 응? 우리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는 첫 번째로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한다 라고 돼 있다는 얘기. 허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기속행위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재량이고. 근데 문구가 법의 규정 문구가 애매하다 명확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 행위의 성질 이런 거 따져보면 돼.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보통 원래 누구나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야. 응?
그런데 사회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단 금지를 해놓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그렇게 해놓고 요건 구비하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사회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도 국가가 그걸 못하게 계속 금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부당하게 억압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이 구비됐다면 허가는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가는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기속행. 이렇게 간단히 정리. 말이 복잡해도 그래서 허가는 동그라미 4번에 어떻게 돼? 둘째 줄. 원칙적으로 기속행. 이렇게 좀 간단히 공부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하지만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재량행위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100% 기속행위인 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 5번.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이지. 뭐야?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쭉 해오지 여러 사람이. 그러면 신청 순서대로 허가할지 말지를 순서대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 걸 우리가 뭐 선원주의라고 하죠. 먼저 원이 신청서야. 먼저 신청서 낸 사람부터 허가할지를 결정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럼 오른쪽에 판례가 있는데 맨 위에 거 수정허가의 효력이라고 했지? 제목이 그렇게 달렸죠? 수정허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5층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5층 건축허가. 그런데 행정위원이 거기 5층은 안 돼. 3층까지만 돼. 3층 허가로 내준다. 그럼 내가 신청한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내준 거잖아. 이게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 있지? 그걸 수정해서 그거를 수정허가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 신청과 거기 다 써 있어 내용이.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해주는 조치 유효래 무효래? 효력이 있대 없대? 응?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자. 입장 봐서 내가 5층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람이야. 근데 행정위원이 5층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3층 건축허가만 내줬어. 그럼 나는 그래? 거기 5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층까지만 돼요? 그럼 나는 뭐야? 막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3층 건축허가라도 괜찮다? 그럼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효한 거로 가는 거고, 그지? 내가 반발하면 아니 이거 법 규정 따져보면 뭐 5층도 되는데 왜 5층 안 된다고 그러면서 3층만 내주나? 근데 그럼 내 신청을 안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100% 안 받아준 건 아니고 건축허가를 일단 내주긴 내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준 건 아니라서 일부 거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거부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응? 내 신청을 100% 거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니까 이제 거부에 해당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그 거부했다고 보고 소송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기면 5층 건축허가 받아낼 수도 있겠지,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읽어보면 자, 상대방 국민은 개축하겠다고. 그러니까 건물을 좀 고치겠다고 신청을 했지. 개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위원이 착오로 뭐 했대? 왕창 고쳐라. 대수선하고 건물의 용도도 원래 창고였던 걸 주거 용도로 써도 된다. 이런 식처럼 건물의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해줬다. 그러면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해준 거네? 행정위원이 착각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야, 그거 잘못 나갔다. 허가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런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은 그 효력 인정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효. 응? 그것도 알아두고요. 네. 자, 그 밑에 허가를 기속행위로 본 사례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그죠? 자, 뭐 해놨어?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반 음식 영업허가는 성질상 뭐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거야? 금지 해제에 해당하는 조치래요. 응? 그러니까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러면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는 기속행위로 성질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됐으면 응? 허가를 내줘야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이대서 행정위원이 허가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 기속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법이 정한 요건 구비해서 허가 내줘야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응? 다 밑에 있는 것들이 그런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초로 해서 읽어보면 될 거예요. 한편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허가가 예외적이지만 재량행위인 것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인데 재량행위라고 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1번입니다. 1번.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응?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산을 뭐 나무도 베고 파헤치고 거기서 산을 막 파헤치고 거기다가 뭘 건물을 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산을 형질 변경이라는 게 산을 뭐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와 연관돼 있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산림 훼손을 가져오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해서 산림 훼손은 국토 자연유지 환경 보전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오늘날 환경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시키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산림 훼손할 수 있도록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당연히 금지 제한해야 되지만 설령 법이 금지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그 신청이 들어왔다. 응? 할지라도 어떻게 된대? 행정기관은 신청이 된 그 토지의 현상, 위치, 주의사항 등을 다 고려해서 국토 자연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 이거 산림 형질 변경해서 산림 훼손할 수 있도록 하면은 국토의 환경유지 이런 거에 심각한 중대한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정한 요건 다 구비했더라도 뭐야? 거부할 수 있대. 이게 제 공익적 관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취지 아니에요. 응? 그래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허가 요건 구비됐어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환경 중대한 공익을 고려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도 어떻게 돼? 거부할 수 있대. 1번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판례. 그런 비슷한 이치들이 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나머지들 여러분 공부하고 그죠? 특히 마지막 9번 가면 또 뭐 나와 있어요? 총포 등 소지허가. 그러니까 줄여면 총포 소지허가. 야, 총포 소지허가는 아니 생각해봐. 법으로다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금지돼 있지. 원칙이. 미국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총기 소지가 자유예요.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 문제 계속 터져. 총기 난사. 그죠?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또 모르겠어. 우리 다혈질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 격정적이잖아. 감정적. 총기 소지가 다 자유롭게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일단 허가사항으로 돼 있으면 원칙이 기속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돼? 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 허가되는 거로 돼 있는. 누구나 다 요건 갖추면 허가받아서 총기 소지하고 있다가 승질나면 가서 쏴버린다니까. 큰일 나겠지. 우리나라는 금지 총기가 이렇게 소유가 허용 안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응? 치안이.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사격 선수라든지 헌법적으로 총기 소지 허용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또 뭐 사냥용 이 엽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또 사냥을 수렵인들, 그지? 그럴 때는 또 총기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옛날에는 그 공기총, 사냥총 같은 거 집에 보관했었는데 이게 또 사고를 많이 일으키잖아. 뭐 싸우면 그거 갖고 가지고 또 쏴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냥총이죠. 경찰에 보관해야 돼요. 응? 경찰 보관해 놓게 돼 있어요. 총기 누가 갖고 있는지 뭐 다 기록 장부돼 있지. 응? 그래서 그거 총기 보관해 놓고 사냥철 되지?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사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데 총기 내달라 이렇게 해서 총기 받아가지고 사냥하고 다시 반납하고 이래요. 지금 집에 보유 못하겠죠. 집에 갖고 있으면 불법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자, 그러면 그 9번 보니까 이 총포 소지 허가는 이제 말 그대로 금지 해제해주는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지만 뭐로 해석했어요? 재량행위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갖췄다고 또 법 규정도 요건을 총기 소지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 갖추면 허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단서를 또 붙여놨어요. 법 규정에. 다만 요건에 맞더라도 경찰이 판단해 볼 때 이거 소지를 허용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올 뭐 이런 우려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까지 문구가 있어요. 원래 법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총포소 지어가는 재량 기속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재량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쌍가루 6번 근거법령 보세요. 근거법령.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 내가 허가를 신청, A가 허가 신청, 행정기관한테 허가 내달라고 신청. 자, 신청할 때 법 보겠죠? 법에 허가 받으려면 무슨 문조건 요건 갖춰야 되는지 찾아보고, 나 이 법에 따른 요건 다 구비했으니까 허가 내달라고 신청. 그럼 신청하면 바로 허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행정기관이 이제 심사하고 결정 내리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 그러면 자,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허가할지 허가 여부를 결정을 이때 내린단 말이야. 결정을 내는데 이거는 이때 법이 바뀌었어. 법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허가받기 더 까다롭게 법이 바뀌었어. 허가되기 위한 요건이 더 추가되고 막 까다롭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행정기관은 어느 때 법에 따라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 국민이 신청을 해올 당시에 법에 따르면 이 사람 허가 요건을 갖춘 게 돼. 그러면 이 당시 신청할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거야. 하지만 지금 행정기관이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 내릴 이 시점에 법을 보니까 개정이 돼서 시행 중이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사람 허가 요건이 구비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허가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허가를 이 신청 당시의 법에 따라 이 사람은 신청 당시 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춘 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자, 어느 때 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의 대법원 입장이야? 판례? 신청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게 아니래. 바뀐 법. 응? 즉 행정기관이 허가 처분이라고 불러. 허가해주고 안 내주고 결정하는 거.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이 어느 때? 처분 시. 이게 결정 내릴 당시 처분 시의 법, 이게 바로 개정된 법과 기준에 따라서 허가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 내주는 요건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막 멋대로 추가하면 행정기관이 지 맘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돼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응? 허가 되고 안 되고 이 허가의 요건은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왜? 우리 헌법에 보면 누가 정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할 수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해서? 헌법 37조 2항에 모든 국민의 자유 권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할 때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해야 된다. 그치? 그런 취지겠지. 그렇다면 이거 국민의 자유 허가 요건을 정해놓는 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이 정한 허가 요건 말고 행정기관이 거기다 추가해서 야, 이 요건도 갖춰야만 허가 내줘.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허가 요건을 추가하면 법률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죠.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 동그라미 2번. 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례 중에 꼭 읽어야 될 판례 3번 판례, 244쪽에서 꼭 읽어야 할 판례 4번 판례, 3번 판례. 그죠? 거기에 조금 아까 읽었던 내용 나오죠? 국민 이거 신청하고 신청이 이수는 아직 허가 결정 나오기 전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 중일 때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에 법에 따라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허가 처분을 내릴 당시의 개정된 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도 다만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대. 어느 때 예외가 있을 수 있대. 그 3번 판례 읽어보면. 응? 이런 경우야. 자, 국민이 허가를 신청한 시점은 이때.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보통 업무 처리하듯이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요때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 내리는 거야, 원래. 그러면
아직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제 결정 내리면 이 사람 허가 요건 구비된 거로 봐서 허가 받을 거 아니야. 근데 허가 신청을 행정기관이 받아놓고도 미적. 응? 정당한 이유도 없이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을 늦추고 막 하다가 뒤에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간 지나도록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늦추고 있다가 뒤에 가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해. 그러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제때 처리했더라면 개정되기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결정 내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허가가 됐을 건데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다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때 허가할지 결정해서 이때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민이 너무 억울해. 그죠? 그래서 요런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당시에 법에 따라 허가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는 게 끝부분에 있는 거야. 예외적으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 원칙이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즉 개정된 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문장이니까 그 3번 판례가 매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게 좀 허가가 조금 중요하다 그랬죠. 허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논점이 여러 개 많아요. 그래서 허가를 빨리 끝내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갖고 허가의 중요한 논점들을 또 이어갑시다. 자,